어느 날 새끼손가락이 농구하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빠져있는 환자가 왔어요.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골절을 넣고 빠져있는 건 알았는데, 근데 이것도 탈구라고, 이 작은 관절도 탈구라고 정형외과 의사 올 때까지 못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잡아당기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환자는 기다리는데 그걸 몇 시간을 기다려? 2시간, 3시간을 기다려.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안 되지. 정형외과 의사 안 내려올 거면 니라도 맞춰라. 왜 안 하냐. 보호자 난리가 났는데. 요새병원에서 다큐를 찍었던 PD가 동갑이더라고요. 같이 몇 날 며칠 다녔으니까 친해져가지고 그 PD 친구가 있던 제작사 회사에서 그럼 유튜브 채널 해보자. 건강의 닥터스 채널이 됐었고요. 건강방송을 하는 진짜 의사들의 이야기, 영상 제작에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한 사람 있어요? 10만 6천짜리 채널이 있는데 같이 아이디어 있거나 정말 결정을 태워서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조인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빅 이벤트 TVN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했었잖아요. 의사가 착하게 나온 몇 안 되는 드라마인데 그 전까지 국내 드라마는 의사들이 다 쓰레기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착해. 이 드라마 기념으로 유퀴즈 온 더 블록, 유퀴즈에서 이재석과 조세호가 진행을 하는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의사 특집 한다고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의학과는 주인공이 아닌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반담체 일반외과, 응급의학과는 봉선생 구구즈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이잖아요. 응급의학과를 왜 부르나 봤더니 3, 4개월 전에 한화생명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 광고 찍을 때 맨 PD님이 또 유퀴즈의 감동 포인트님이었던 거예요.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사가 있는데 과는 안 맞지만 찍어보자. 그래서 응급의학과가 뜬금없이 특집에 나갔어요. 술 한잔 마시면서 어떤 삶의 궤적을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리즈물로 그때 잘 찍었다고 PD님 뭐 상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유퀴즈로 연결이 된 거죠. 에피소드 재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버튼 배터리 잘못 먹으면 안 된다, 뭐 압정이나 오핀 같은 거 먹거나 그러면 응급내시경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줬고, 공사장에서 부동액을 실수로 라면 끓일 때 넣어가지고 사망 직전에 오게 됐던 이야기들, 오토바이 사고가 너무 위험하다, 머리 가슴대 다 다치는 중증외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제발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술 때문에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술은 화학약품 아니냐, 줄이자, 뭐 이런 얘기 에피소드 재벌이라고 이재석 씨가 해줬죠. 응급실에 오는 이벤트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맨날 모아보니까 삶의 어떤 끝과 끝을 다 보는 느낌이랄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을 보면 정말 너무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위에 아픈 사람들 계속 생기고 있고 살았다 죽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니까 조용한 거지 전쟁 한복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현실인 거잖아요. 점점 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로 풀어냈죠. 2번 이제 직접 쓴 책이 있고요. 첫 책 응급실에 아는 의사가 생겼다. 2번째 책 우리 아이 응급주치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전공의 때 100명에서 200명 환자가 매일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직접 본 환자가 한 5, 60명, 70명 되는 거고. 이런 귀한 사례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쉬워서 공부 목적 겸해서 또 이제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 이하를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드라마 에피소드로 좀 쓰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사례 하나가 매일매일 드라마가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MBC 드라마 넷에다가 한번 내봤어요. 이런 글이 있는데 혹시 쓸 생각이 있느냐. 작가가 쓴 그런 어떤 가공된 게 아니니까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데 이런 드라마로 하려고 했던 글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할 것 같다. 써볼래? 그랬더니 써주시면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과의 인연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다음에서 10편의 그 글이 올라가고 첫 번째 책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2번째 책은 이제 출판사의 제안을 받고서 이제 쓰게 된 거고. 이렇게 책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칼럼을 쓸 기회도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술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건데 소주 이대로도 괜찮을까라는 칼럼을 진작에 썼었죠. 이게 2013년도에 썼었거든요. 응급실에서 보면은 술에 관련된 합병증이
많이 옵니다. 많이. 다 알코올성 위험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토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반경화부터 시작해서 뭐 토혈, 혈변, 알코올성 케톤 산증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식사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은 피가 산성이 돼요. 그러면은 심장이 멈춘단 말이에요. 기본이라는 거를 막 몸에다 때려 부어요. 또 오랫동안 술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제4뇌실 주위에 있는 뇌 부분이 파괴가 되고 나면 베르니케 신드롬이라고 알아요. 콜살코프 신드롬, 베르니케 신드롬 그런 거 생겨가지고 걷지 못하고 막 뛰는 그런 질환을 카프병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애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제 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연결이 됩니다. 이계우 교수님의 태초 먹거리에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좀 멀리하고 현미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자라는 내용에 참여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인연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또 고정도 받은 적도 있어요. MBC 라디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해서 고정 출연 한동안 했었고 굿닥이라는 어플에 굿닥터 오디오북 이렇게 이게 어디로 어떻게 연결될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우연과 우연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예스맨이 돼야 돼요. 스케줄이 일단 되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기회가 되고 또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젠 TV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영상으로 다 보고 그래서 유튜브가 TV를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로도 영상이 여러 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신사임당 채널에서 한 내용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꿈터뷰 그래가지고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전공의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전문의가 되고 나면 많이 편하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턴 때 학생 때 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모습은 정말 불쌍하다 못해 저런 과가 다 있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다른 과랑 맨날 싸워서 막 내려오게 해야 되고 근데 또 그 과보다 그 문제를 잘 알지 못하니까 비전문가 소리를 듣고 너는 왜 이런 처치했니 막 이러면서 싸우고 정형외과 친구랑 학생 때는 같이 같은 방 쓰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정형외과랑 응급의학과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정형외과 너무 바빠 죽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환자들이 너무 아프니까 불어서 오고 이러는 거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와 자기네 수술 있다고. 케이블 TV도 종종 나갈 일이 생기는데요. 의사들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PPL 있잖아, PPL. 그 광고를 제작비를 받으려고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반부에 가면은 무슨 구기자라든지 무슨 녹차 뭐라든지 희한한 거를 갑자기 광고를 해야 돼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 내용에선 전 빼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작가님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영상을 찍으려면 꽤 많이 알아야 돼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의사들이 자기가 할 얘기를 저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작가들이 쓴 거를 감수는 해줄 수 있지만 감수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친절하게 감수해서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대본 봐주는 걸 되게 고마워해요.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출연하면서 봐주고 이러면 작가님들은 날 부르고 싶어. 잘 봐주는 거 아니까 물어보기도 쉽고. 근데 광고에는 참여를 안 하니까 PD는 안 불러. 이런 상황이 돼요. 똑같은 문제가 이제 기자님들이랑도 생기는데 기자님들도 잘 설명해주고 잘 얘기를 좀 해주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보정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잘 이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의사들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좀 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기자들이 찾는 거는 교수님들이야. 교수님들 너무 바빠 일단 진료 보느라고.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도와주면 많이 고마워한다. 그래서 더 기회가 자꾸 생긴다. 아까 첫 번째 광고가 이제 하나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초에 제안이 왔어요. 그 트레저 헌터라는 그 MCN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회사에서 시리즈물을 찍고 싶은데 선생님을 꼭 찍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를 찍겠다고요? 뭐죠? 그러고서는 일단 해보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혹시 하나생명이요? 그때 하나생명 같대. 하나생명이랑 또 인연이 이어져서 유튜브 약과라는 컨텐츠를 시리즈물로 찍고 있어요. 1년간 20회를 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 13회까지 찍었는데 중간에 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씨도 나오고 재밌는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